대통령 회동? NO라고 했군요. 회동 제안의 대답은 NO였습니다. 취임 축하 인사차 난을 들고 박광온 원내대표를 찾은 이진복 수석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이 비공개 회담 전에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조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박 대표님께서 잘 좀 이끌어 주시고 또 저도 할 역할이 있으면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주일 뒤면 취임 1년이 네, 돼요. 네, 축하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당 대표의 회동이 대화정치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선 대통령실이 원내대표 이 회동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김한규 대변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진복 수석께서는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회동 제안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 측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다 이런 의미로 거절을 한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뭔가 창의적으로 근데 원내대표부터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로 보면은 어쨌든 당이 이제 원내대표라고 하는 말은 열린우리당 때부터 썼거든요. 네. 17대부터 원내 총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 내도 서열이 있는 거죠. 당 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당 내적으로 보면은 말하자면 비윤계지만 그러니까 비명계지만 네. 그래도 신임 원내대표가 그러면 당대표 제끼고 나는 먼저 만나겠다 이런 것들이 예의가 아닌 거고 그렇게 되면 당내의 질서가 교란될 뿐만 아니라 당내 친명이 비명계의 갈등이 증폭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대통령의 시각 즉 야당 대표를 보는 시각이 마치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이렇게 일부러 피한다는 인상에 대해서는 그 전체 우리나라의 정치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신임 박광원 원내대표의 취임을 계기로 원내가 여야가 합의를 해가고 좀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은 그런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정학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뭐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해서 피의자가 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정치의 영역에서 취임 1주년이 다 되도록 이 전국 운영의 어떤 키를 쥔 주도권은 대통령실에 있는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안 만난다. 1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왜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게 저는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부적절하군요. 자, 왜? 네. 그리고 어제 박광원 대표의 대응도 좀 아쉽다는 생각. 안 되면 원내대표 만나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1대1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어요. 그 시각 자체가 우선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옛날에 여당 총재를 대통령이 겸하던 시절에는 1대1 영수회담이라는 게 맞을 수 있지만 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1대1 영수회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각 자체가 잘못됐고 그 안에 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과 지금의 검찰을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마치 검찰에 지금 있는 모든 수사가 대통령과 관련이 있어서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1대1로 만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는 분명 피의자예요.
그러면 이후에 검찰 수사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지금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관여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맞아요. 그게 옳은 건데. 근데 끝나고 나서 만약에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비춰진다고 본인들이 이것도 정치 수사라고 주장할 때는 그러면은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저는 아직도 피의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과거에도 쭉 보면 이런 식으로 1대1 만나가지고요. 결과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원내대표가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원내대표가 좀 나서서 풀어줘야 될 것 그런 의미로 좀 읽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취임 1주년이 될 때까지 야당 대표와 회동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어제 대통령실 회동 제안에 대해서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보시죠. 그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께서 보자 하셨는데 원내대표가 대표부터 만나라고 하셨다는데 관련 연락 받으셨나요? 이재명 대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저희가 기자들이 저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점점점 찍는 거 인터뷰할 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몇 차례 회동 제안을 했지만 뭐 윤 대통령이 거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효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물어봤을 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계속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면 좀 속이 상해서 말을 안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주는 데다가 심지어 원내대표 보고 만나자고 하니까 기분이 몹시 나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회동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더군다나 지금 국회 상황이 압도적인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낙 걸려있는 게 많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그 두 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예요. 압도적인 다수당의 대표이자 피고인 플러스 피의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군다나 검사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니까 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검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대통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이 그 피고인인 야당 대표를 만났다? 그러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러쿵저러쿵 뭐 100% 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다 부여할 거고 그런 것이 대통령은 염려가 돼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그 선임이 됐으니까 어쨌든 정치를 갖다 풀어내기 위해서 박광원 대표하고는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 그런데 박광원 대표도 그렇고 뭐 다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저거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당대표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당대표가 박광원 원내대표 보고 당신이 그 대통령 만나시오라고 하면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문제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인터뷰 안 하고 그냥 점점점 찍고 그냥 내려가는 걸 갖다 보니까 뭐 그렇게 결심할 가능성은 0.01%도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이 문제를 두고 여당의 반응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조금 냉담합니다. 들어보시죠. 야당에서도 원내대표 박광원 대표가 또 선출이 됐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저는 회동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원내대표입니까? 아니면 당대표 이재명 대표는 어렵고요? 원내대표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는 거는 참 그림이 참 어색하죠. 맞지도 않고요. 어떻습니까? 전용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방금 김정재 의원은 그림이 참 어색해질 것 같다. 맞지도 않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그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야당의 대표도 안 만나고 야당의 2인자로 볼 수 있는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것은 그냥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것 밖으로는 안 보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네 편 내 편이 확실하거든요. 조금 전에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갔는데 최고위원들도 배석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만 봐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조차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교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한미, 한일만 강조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다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외교적 참사를 낳았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민생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을 못 푸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니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그 뒤에 박광원 대표도 만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승적인 결단을 대통령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제안이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상식, 커먼 센스라고 하죠. 기자들이 보편적인 시각, 상식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참 요즘은 상식이 뭐가 상식인지 잘 모르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어제 예방 자리가 많았죠.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1년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드리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의 중요한 과제를 우리 두 당이 정말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민의 신뢰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 발언을 보니까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서로 인사차 간 자리긴 한데 기싸움,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비명계로 알려져 있죠.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패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런 판단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여권이 이 대표의 만남을 꺼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사법 리스크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저희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거론될 것 같다. 박정하 의원님. 오늘 보니까 비명계 이원욱 의원 발 이후로 뭔가 이재명 퇴진론이 좀 솔솔하다라는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한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이 문제들을 민주당이 여하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총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게 함의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169분의 의원들이 그 친명 이재명 대표 체제의 일방적인 독주가 과연 국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결과로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3시부터인가 아마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이 비명계스러운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이게 당의 지도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의 기로가 달라질 거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원욱 의원 같은 이런 요구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3시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여의도. 자, 정치권의 현자, 정치판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이원욱 의원은 말처럼 이 대표가 큰 결심을 할 가능성 있어 보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이제 없기 때문에 어차피 초창기에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반란표가 나온 것도 계속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 주기를 기다렸다가는 실기할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신임 원내대표의 그 말하자면 그 원내대표의 취임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당의 구성과 더불어서 좀 더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젯밤에는 제가 우연히 이원욱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삽 리스크뿐만 아니라 당내에 들어와 있는 뭐 그야말로 종북 좌파 문제, 당권 문제 이런 것까지를 복합적으로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돌직구 쇼는 60초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